카이스트의 한용만 교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요. 카이스트가 또 엄청나게 엄격한 모양입니다. 아까 오전에 학생도 대전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줌으로 발표를 했는데 한용만 교수님도 줌으로 발표를 하실 텐데 준비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목은 희귀질환 전분화능 줄기세포 활용 기술 해서 오전에 최종빈 학생이 발표한 것의 어떤 백그라운드 플랫폼 학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실 것 같습니다. 그 미래의학연구재단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하셨고, 또 제가 또 이렇게 기술 이전 사례를 또 발표할 수 있게끔 또 초청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릴 거는 작년에는 사실은 저희들도 컴피티션에서 했는데 떨어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잘 해가지고 카이스트 그 기술 설명 이전회에서 발표하니까 기업에서 접근을 해서 기술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에 대해서 그러한 저희들이 연구만 했지 어떻게 뭐 사업화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1회에 저희들이 도전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돼서 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희귀질환 전분화능 줄기세포 활용 기술에서의 기술 이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인간 질환 특이적 역분화 줄기세포 활용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자에서 우리가 이제 T세포를 얻고요. 이걸 리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질환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고, 이제 그 전분화능 줄기세포라는 거는 역분화 줄기세포를 포함해서 이 줄기세포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자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특정 조직 세포로 분화를 시키고 이 분화된 세포에서 발병의 그 기전 원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심층적으로 분자 수준에서 이제 원인을 규명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질환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질환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약물을 스크리닝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을 발굴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날 전혀 그 어떻게 보면 희귀 유전 질환 환자한테는 약이 없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큰 꿈을 갖고 사실은 저는 이 분야 연구를 한 15년 정도 해왔습니다. 뭐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은 뭐 이미 앞에서 우리 최종빈 학생이 뭐 큰 틀에서 얘기했고, 오늘 주로 그 플랫폼을 말씀드릴 것은 이제 파브리병입니다. 그래서 파브리병도 미국 시장만 해더라도 뭐 2017년도에 16억 달러고 뭐 이거 하여튼 성장률이 굉장히 좀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것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브리병이라고 그러면 이제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병이죠. 그래서 알파 갈락토시데이지 A 유전자의 뮤테이션에 의해서 결국은 알파 갈락토시데이지 A 효소의 결핍이죠. 그래서 이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세라마이드 대사의 어떠한 중간 대사산물 GB3가 이제 어큐뮬레이션 됨으로써 발병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희귀 질환이고요. 오늘날 이거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죠. 효소가 결핍이 되면 이 효소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카미넌트 효소를 생산해서 지금 이제 오늘날 이거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 보름에 한 번씩 이 효소를 맞고 하는 환자에게서는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소 대체를 지금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에 좀 약간의 그 문제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사망 원인은 뭐 아주 파브리병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제 진행성 합병증이죠. 이게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GB3 어큐뮬레이션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말기에는 심부전이나 또는 심부전 또는 뇌출혈 등에 의해서 유감스럽게도 하여튼 불행하게도 한 50세 전후에 대부분 그 남성 환자들이 사망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힌트를 하나 얻은 것은 이 혈관병증이 원인이다 하는 것에 이제 착안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 현 효소 대체 치료제에 파브리병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 임상 보고, 아산병원에서 2017년도에 보고한 건데요. 한국인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한 10년 정도 효소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심장에 있어서 기능이 좀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올 5월 달에 또 이제 케이스 리포트를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disease load 어떤 MSSI 스코어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효소를 때는 이제 바꿔서 처리한, 용량을 바꿔서 처리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즈 로드, 이건 효소의 용량을 바꿨을 때 어떤 몰레큘라 레스판스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디지즈 로드가 증가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지금 알파 갈락토시데이지의 그 효소 대체 치료제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브리병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은 파브리병 환자로부터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이 이제 바스큘라 엔도스테리얼 셀로 분화를 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원인을 찾아왔고, 그래서 질환 모델링을 제시했고,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임상 화합물로부터 이제 일부의 화합물을 유효물질을 발굴했고, 현재는 이제 그 파브리병 질환 모델 동물 마우스를 지금 개발을 해서 유효성 평가 지표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효성 독소 평가를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파브리병 관련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환자로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iPSC를 만들고 저희들이 분화시키는 것까지 성공을 했고요. 이러한 원인을 밝힌 내용을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디지즈 모델링을 저희들이 제시했고, 그리고 이제 임상화합물로부터 저희들이 스크리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에 A의 그림에서는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죠. 파브리병 4명의 환자로부터 이제 각각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고, 이를 이제 또 혈관 내피세포로 분화를 시켰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GB3가 줄기세포 및 분화세포에서도 이렇게 축적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파브라자임이 이제 지금 환자한테 치료하는 효소인데요. 이걸 치료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일시적으로 GB3가 이제 없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능 뭐냐 하면 이제 혈관 내피세포는 일반적으로 이제 튜브 포메이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네 환자 유래에 각각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전혀 그 튜블 포메이션의 능력이 없고, 파브라자임을 치더라도 이것이 전혀 그 기능을 회복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레큘 측면에서 저희들이 당연히 이제 기능이 더하되니까 이제 혈관 생성인자를 보니까 당연히 발현량이 떨어져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저희들이 혈관 생성인자인 스럼본 스펀딘 1만 특이적으로 좀 발현이 증가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웨스턴 블렛을 통해서도 또한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특이적으로 스럼본 스펀딘 1만
이와 같이 효소를 치든 안 치든 간에 또 치는 거에 효과가 전혀 없이 발현이 많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 이 TSP1의 결국은 증가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TGF-베타 시그널링이 사실 굉장히 증가되고 있음을 이제 저희들 또한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이러한 그 TSP1과 포스포스메드1의 증가가 돼 있다는, 활성화가 돼 있다는 거가 저희들은 이제 최초로 이제 밝히게 되었고요. 본 슬라이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아산병원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아산병원에서 11명의 파브리병 환자의 신장 그 바이옵시 조직을 가지고서 저희들의 그 나온 TSP1과 그리고 혈관 그 생성인자들의 발현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세뇨관의 그 모세혈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TSP1이 증가되어 있고, 그리고 혈관 생성인자들은 다운 레귤레이션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저희들의 그 줄기세포 유래의 그러한 마델링한 데이터가 결코 그 환자하고 또 일치한다 해서 저희들 그 더욱더 이제 저희들 데이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이것을 이제 이거를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려진 거죠. 우리가 이제 TGF-베타 시그널링에 활성화되어 있으면 일반 이니비터를 치게 되니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포스포스메드2의 활성도 감소돼 있고 TSP1 발현도 다운되어 있는 반면에 KDR과 이노스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들이 놀랍게도 와일드 타입과 마찬가지로 이게 다시 혈관 그 형성의 그러한 기능을 회복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힌트를 얻은 거는 효소 대체 치료법 외에 아마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그 TGF-베타 이니비터가 FDA 승인 난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거는 추정하건대 당연히 TGF-베타 시그널링은 모든 세포에 매우 중요한 시그널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것은 타겟이 될 수 없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제 TSP1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됐죠. 그래서 이제 TSP1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이제 세포 내의 시그널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ECM에 존재하면서 이제 시그널링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스럼본 스펀딘 1을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하면 되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혈관 TSP1 파브리병 환자의 역분화 줄기세포에서 넉아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넉아웃에서 혈관 내피세포로 분화시켜 보니까 이와 같이 TSP1이 다운 레귤레이션 돼 있고, 혈관 생성인자들은 증가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TGF-베타가 감소가 돼 있고, 더 놀라운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혈관 형성능이 회복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얻은 또 하나 힌트는 이제 TSP1 조절로 인해서도 파브리병에 있어서의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뭐냐면 GB3의 어큐뮬레이션에 의해서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이로 인해서 피파 감마가 이제 증가되고 이로 인해서 TSP1이 증가. 그리고 나서 이제 TGF-베타 시그널링의 활성화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스큘러 패티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모델링을 저희들은 이미 논문으로서 작년에 이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플랫폼이죠. 이제 뭐냐 하면 TSP1 증가, 이거 포스포스메드 2에 대한 그러한 그러한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기술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한국 특허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특허를 받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9개국의 이제 PCT에 출원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델링을 했으니까 이제 그를 바탕으로 해서 임상화합물로 이제 스크리닝 한 2,000개로부터 맨 처음에는 이제 세포 사멸 그리고 나서 또 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형태적 이상이 있으면 다 제거를 하고 해서 한 451개의 임상화합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능 연구를 저희들이 이제 튜블 포메이션을 가지고 스크리닝을 해서 2차에서 15개,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2차 스크리닝에서 한 15개 정도를 SB, 즉, 아까 TGF 베타 이니비터를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 그러한 튜블 포메이션 능력을 갖는 것들을 16종 선별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차에서는 이제 농도 변이를 줘가지고 화합물의 농도 변이를 주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6종을 현재 이제 그 선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몰레큘러 측면에서 그럼 실질적으로 이러한 저희들이 선별한 그러한 화합물들을 처리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당연히 이제 포스포스메트 감소하고 TSP 온도 감소하고 모든 그 KDR과 그 이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하는 그런 그 몰레큘 측면에서의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고 이 중에서 이제 저희들 그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한 4종의 유효물질을 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동물 실험은 이제 파브리병 저희들이 특이적으로 알고 있는 트럼본 스폰딘원의 오버 익스프레션하고 뭐 갈러가웃은 뭐 우리도 이제 새로 제작을 했지만 외국에서 이미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피노타입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이제 교배해서 더블 트랜스제닉을 만들어서 현재 이제 유효성 평가 지표를 확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알파 갈락토시티 액티비티가 떨어진 거는 뭐 당연히 그 갈 너크아웃 마우스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TSP1 오버 익스프레션에서의 그 mRNA의 발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요 데이터는 이제 현재 작년부터 해서 6개월령을 가지고 데이터를 저희들이 신장 초음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체중 대비해서 좌심실 후벽이 두꺼워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심장의 수축률을 나타내는 그런 분액 단축률이라든가 또는 구혈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요거를 12개월령으로 늘려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파브리병은 진행성 합병증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12개월령에서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시비어한지 아니면은 뭐 이 정도의 상태만 나타나는지도 저희들이 그 관찰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한 평가 지표를 세우는데 흥미로운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자현미경적인 사진에서 이것은 아산병원에서 제공한 데이터인데 보니까 그 라이소솜의 구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브라 얼룩말 모양의 이러한 것이 와일드 타입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라이소솜의 그 더블 너그아웃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물 실험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뭐 물론 하나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표가 저희들이 이제 12개월령이 다음 달 정도면은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이제 유효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내종 화합물 저희 연구팀에서는 계속해서 작용 기전에 대해서 아직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작용 기전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야만이 그러한 약의 어떻게 보면 유효성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더욱더 보강하지 않을까 해서 이쪽을 하고 뭐 이제 뭐 유효성이야 뭐 일반적인 그 유효성 평가 기준으로 따르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생각은 전임상 유효성 평가하는 걸 2014년도까지 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임상 시험을 이제 아산병원과 이제 하기로 이제 현재는 뭐 지금 얘기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임상 시험이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파브리병 유전 환자 치료제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선행특허 그 플랫폼을 가져간 회사하고 현재 긴밀히 해서 요 실험 전임상 실험하고 임상 실험을 향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작년에 그 컴피티션에서 발표한 도여상 박사가 주로 했고,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 이제 최종빈 학생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산병원에서 정년퇴임 하셨지만 유한학 교수님의 많은 도움이 있었고요. 현재는 이범희 교수와 긴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 개발에 있어서는 대구 경북 첨복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의 우이가빈 박사가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윤만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현재 4개의 케미칼로 축약을 한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 Fabry disease에서 이제 알파 갈락토스테이즈 지인의 뮤테이션 때문에 굉장히 모자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세라마이드 메타볼리즘이 교란이 되고 GB3가 누적이 돼서 연구하신 건 엔도텔리아 셀에서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키드니의 EC가 기능을 떨어지니까 CKD에 빠진다. 하트 페일러 피노타입으로 보면 아까 디지즈 모델에서 하이퍼트로피가 오면서 펑션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패스라든지 또는 메타볼리즘 인필트레티브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패티 뭐 이런 것 같은데 하트의 피노타입 보면 그건 EC를 인발브하는 게 아니고 뭔가 머슬을 인발브하는 것 같은데 이 파브리 디지즈에서 알파 갈락토스테이즈 진의 어떤 디펙트가 모든 셀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인가요? 안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EC만 연구를 하시는데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러 조직에서 그걸 좀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TSP1 발현이 굉장히 이제 높은 곳이 이제 바스큘라 엔도테리얼 셀이고요. 그 아산병원에서 저희들이 그 저거를 봤어요. 그 환자 조직을 봤는데 포도사이트나 그로메룰라 같은 메룰러스의 그런 구조적인 데에서는 이상하게 그 GB3의 어큐뮬레이션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마도 GB3의 그 어큐뮬레이션이라든가 그러한 작용하는 것이 티슈 아니면 세포 특이적으로 발현량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스큘라 그 엔도테리얼 셀의 그 문제가 아닌가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제 그 4 케미칼까지 나간 약간 6 케미칼에서 이제 두 가지는 이 TGF-베타를 시그널을 떨어뜨리지 못해서 탈락되고 이제 4 케미칼은 TSP1도 떨어뜨리고 포스포스메드도 떨어뜨리는 그런 케미칼인데 네네. 자, 네네. 그걸 이제 시스테믹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했을 때 어떨까요? 선생님? 그 TSP1과 TGF-베타 시그널을 블록하는 케미칼이 이 케미칼이 이미 허가가 되어서 임상 진료 현장에 쓰이고 있는 리포지셔닝 드러그 라이브러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그거 관계없겠네요. 저희들이 포텐트한 다고 자꾸만 이제 확신을 갖는 게 일부 약물은 사실 지금 다른 질환에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요거를 동물 실험만 끝나면 아마 파브리병 치료제로서는 금방 빠른 시간 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약물의 이제 대충 뭐 특허도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드럭 리포지셔닝 뭐 쪽에서 용도 특허를 취득하면은 세계에서 한윤만 교수님이 처음으로 가지는 특허권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아까 최종빈 학생도 이미 available 지금 진료원에서 쓰는 드럭
리포징용의 라이브러리를 썼는데 그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쓰이고 있는 휴먼한테서 쓸 수 있는 드럭의 가지수가 몇 개인가요? 지금 하여튼 화연에서는 임상화합물 라이브러리가 지금 한 2,000개 정도밖에 안 2,000 개. 되더라고요. 예. 예, 한 2,000개 정도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 최정민 학생이 발표한 거 외에도 그 전에 CFC에서 아마 스크리닝 시스템을 사실 제대로 그때 갖췄거든요. 갖춰서 스크리닝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금 임상화합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TGF-베타 이니비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ALK 이니비터라든가 이런 중요한 시그널링을 건드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은 좀 그런 쪽은 좀 우리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 아까 최정민 학생 그 발표한 그 오스테오제네시스에 있어서는 사실 그 현재의 지금 라서패시 그것뿐만이 아니라 CFC 눈안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게 사실 이제 뼈 발생의 문제인데 어려서 사실 그 환자들한테 라서패시 환자들한테 아마 호르몬을 휴먼 그로스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 성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임상 데이터를 아산병원에서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러한 그 팀프원도 일종의 이제 ECM 몰레큘이니까 중요한 시그널이 안 건드리면서 그것만 좀 다운 레귤레이션 시킨다면 어려서 좀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법적 연구도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프로미싱한 아주 클레버한 스트래티지로 희귀 질환, 제네틱 디펙트가 있는 질환을 타겟팅해가지고 원인 파토피지올로지를 규명하고 그 다음에 현재 휴먼한테 쓸 수 있는 드럭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을 찾아내는 거 정말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꽤 성공하셔가지고 꽤 돈을 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예.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계속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